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향전이죠. 양향전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양성훈련,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 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평균 수준 이상. 자, 평균 수준 이상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는 훈련. 자,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훈련. 자,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정전과 유사한 직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자, 지식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필 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 혹은 면접을 할 때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유령 3가지 쓰시오. 자, 먼저 우리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형의 오류, 후광 효과의 오류 3가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관용의 오류는 말 그대로 관용이 있는 거죠.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성향일 때 나타나는 오류고요. 중앙 집중은 점수가 중앙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대를 피해 중간 점수대에 모이는 경향이고요. 후광 효과의 오류는 채점자가 느끼는 수검자의 특정 인상 때문에 채점이나 평정에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3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조 종류 2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준거 타당도는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먼저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2개가 있습니다. 자, 예언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하다면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시 타당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와 새로 만든 신규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자, 변수요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변별 타당도.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별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반대예요.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별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요인 분석법은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자, 분석이니까 분석하는 거죠.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는 통계적 방법이다.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는 이제 변수요가 있다. 변수요. 자, 변수가 있네요. 변수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표지보차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본이 잘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 표지보차가 커져서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자,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준거 오염이나 준거 결핍이 있을 경우 타당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준거 측정지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뭐 여러가지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평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이 내용 꼭 들어가야 되고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평가 절차다. 자, 요 2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처음 만났을 때 요 얘기도 써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 이 3가지 정보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를 보는 거고요.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죠. 자, 그래서 이 괄호친 부분 정도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4가지에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공부하시면서 많이 외웠죠? 진전, 강, 요입니다. 설명이니까 다 써주셔야겠죠? 자, 먼저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사유,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인지 자발적,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요거 다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점과 장애입니다. 강점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이나 직면적인 문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하는 단계죠. 그리고 끝으로 요약이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직접 스스로 요약해보며 자기 인식을 증진해주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죠. 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 생애 진로 사정에 지금 첫 번째 진로 사정 있잖아요. 이 진로 사정에서 사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 이 4가지에 대해서 사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중 진로 사정, 구조, 진로 사정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이 있었고요. 교육 및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자,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자, 교육 및 훈련이죠. 자, 그러면은 요건 다 똑같습니다. 경험이나 직업 경험이나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면은 좋았던 것, 싫었던 것을 사정해본다, 사정시킨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 경험이면은 좋았던 경험, 싫었던 경험이 되겠고요. 교육 및 훈련이면 좋았던 경험, 좋았던 교육, 싫었던 훈련 이런 것을 사정시킨다 해서 2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가 활동은 그냥 평소 내담자의 평소 여가 활동에 대해 사정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추가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역량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경시대회가 포함된다는 것까지 이 예시도 써주셔야 되고요. 속도검사는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이 숙련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얻어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 뭐 소검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문제 마무리 해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